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제 2022년 하반기 본격적인 은행권 채용이 시작됐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그리고 기타 농협 계열사들도 본격적인 5급 채용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께서 논술 부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논술과 필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채용 공고를 간단하게 함께 보고, 그리고 주요 예상 문제, 2022년 하반기 5급 논술에서 나오게 될 주요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있었죠.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농협은행에서 필기 부분, 면접 부분에서 어떤 평가 포인트를 가지고 채용을 진행하는지를 안내해 줬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조언을 더 드리면서 필기 부분과 논술 부분에서 어떤 평가 항목과 작성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그냥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가 항목에 맞추어서 그들이 보는 부분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살펴보고 어떤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된다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 과거 기출 문제는 어떤 게 나왔었는지 함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역대 모든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객관식 기출문제를 안내해드리는 순으로 오늘의 안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되고 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되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리 인상 시기에 이미 논술 문제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적어보신다면 과거의 문제이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기타 농협 계열사들의 5급 논술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안내에 앞서서 역전의 기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농협의 경우에는 6급과 5급을 나누어서 채용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농협이란 이금융권 지역농협, 단위농협을 빼고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이런 기본적인 금융, 경제지주, 중앙회, 은행 이런 곳들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요. 자, 왜 역전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6급은 논술이 없어요. 매년 상반기에 6급 채용을 하는데 논술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원하는 데에 부담이 덜해서 누구라도 쉽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5급은 논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준비를 한 사람들은 지원을 하고 논술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전의 기회이기도 하고요. 6급은 농협은행 채용을 진행할 때 농협은행만 독자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5급은 어떻죠? 은행, 중앙회, 또 금융지주, 그 기타 계열사들이 함께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도 있죠. 논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원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분산이 되는데 그 분산이 꽤나 많이 되기 때문에 6급보다 5급이 오히려 경쟁률은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역전의 기회인 이유가 6급에 비해서 논술 사실은 일주일만 바짝 준비하면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지원 안 하고, 계열사들이 많이 5급 채용을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에 지원이 안 돼서 이제 지원자가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필기시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NCS나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덜 하셔서 필기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급의 채용에는 일단 논술도 들어가죠. 거기에 객관식, 경제금융 파트, 그 다음 NCS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술은 방금 제가 일주일 준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조금 오래 준비해야 되죠. 특히 갑자기 하루 이틀 수리 영역 공부했다고 수리 능력이 급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CS보다는 경제금융 파트가 단기간에 준비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고요. 또 경제금융 파트보다는 논술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농협은 최신 이슈가 되는 경제, 금융, 농촌 이슈들을 출제하게 되는데 그 이슈들이 올해 이슈가 된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2, 3년 전에 열심히 공부해 놓은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5급은 가능성이 오히려 6급보다 더 많다는 거죠. 기존에 준비를 오래 해온 사람, 안 한 사람 상관없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는 곳이 5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농협이라는 곳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농협의 조직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농가 인구가 231만 4천 명이 있다. 자, 전국에 흩어져 있겠죠. 이 농가의 인구들이 모여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서 다시 근현대로 넘어오고 하면서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동네마다 있으셨겠죠.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농사가 좀 잘 돼서 돈이 남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소작농이시거나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는 사람이 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모여서 동네마다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조합이 지역마다 있고, 그리고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 농협,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 축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삼을 하는 경우에는 인삼협, 이런 식으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 이제 조합장들을 선출하고, 그 조합장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를 전국적으로 통솔하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대장을 뽑자 해서 농협중앙회 회장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성희 회장님이 이제 당선이 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농협중앙회 회장이 최정점에 있고, 그 농협중앙회의 출자 자금으로 그 아래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만들고, 그 금융지주 아래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보험이라던가 농협은행이라던가 증권이라던가 이런 금융회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협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있는 링크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 현황을 보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농협중앙회 아래 중앙회가 있고 경제지주가 있고, 경제지주 안에는 이런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금융지주 안에는 이런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래서 이곳들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히려 조금 분산되니까 지원자들이 하반기에는 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농협이 하는 일은 크게 중앙회에서 경제, 교육, 금융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하고, 농협은행이나 생명, 손해보험 이런 곳들은 금융지주 안에 있는 자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조직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모든 곳들에 대한 채용 공고를 다 보지는 않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면접 절차, 필기 절차, 서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인재상도 메타버스 설명회에서 안내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농협의 인재상에서 이제 농협은행의 인재상도 나온 거고, 다른 회사들의 인재상도 사실은 조금씩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농협의 인재상에서 다 출발해서 각 계열사들의 인재상도 나온 거기 때문에, 농협은행과 저희는 농협중앙회의 인재상을 주로 살펴보고 채용 공고도 이 두 곳을 위주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지 않는 나머지 계열사들도 채용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구성되어 있는 면접 절차나 필기 절차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글로벌 직군의 경우에만 이제 영작을 한다거나, IT 직군에는 코딩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직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사가 바뀌더라도 채용 과정 절차는 동일하다. 그리고 필기시험 문제도 동일하다, 논술 문제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면접에서는 같은 집단 면접이라도 그 안에서 물어봐지는 질문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먼저 농협은행의 채용 공고부터 함께 보면 2022년도 농협은행의 채용 공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로 논술과 필기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필기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직무상식평가, 논술평가, 직무능력평가로 구성되어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직무상식평가 부분에 농업, 농촌 관련 상식이 나오고 디지털 관련 상식이 나옵니다. 자, 금융경제 분야 용어 상식 이런 건 다른 은행에도 나오니까 동일한 부분이고, 객관식 필기에서 사행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농업, 농촌 관련 상식 부분이죠. 그리고 논술평가 부분에서는 농업, 농촌 관련 주제로 약술, 한문항을 작성하게 되시고, 논술 부분에서는 금융 부분이나 디지털 부분에 대한 문제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의 문항이 2개씩 있기 때문에 이따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 1에서 작성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약술 부분을 보면요, 약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건 논술과 어떤 차이가 있지, 이렇게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따가 기출문제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문제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에 대한 부분도 약술이지만 거의 논술처럼 출제가 된다, 어떤 특정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포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서술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기출문제는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도 함께 채용 공고를 보면요, 지금 동일하게 농협은행과 거의 구성이 되어 있죠. 농업, 농촌 관련 시사상식, 디지털 상식, 자, 똑같이 나와 있고, 여기
이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고요. NCS나 경제금융시사 이건 타행에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별도로 이야기는 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논술평가 부분에서도 약수령 한문항, 논술형 한문항인데 여기는 두 개 중에 택 1에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농업농촌 관련 시사 부분에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이 한 문제에 대해서 풀게 되실 거다. 그래서 중앙회나 기타 금융지주 안에 있는 계열사들이나 농협은행이나 필기시험까지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탑뱅커의 강좌 안에서는 논술 강좌 안에 이 논술 파트 금융경제 디지털 관련 분야와 그리고 객관식 분야이지만 농업농촌 관련 시사상식 부분과 약수령 파트 농업농촌 관련 부분 금융경제 파트 논술 부분 IT 디지털 관련 시사에 대해서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제금융을 공부해 놓으신 분들은 추가되는 농업농촌 관련 시사상식과 약수령, 논술형에 대한 대비를 탑뱅커의 논술 강좌로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해 조금씩 시험 논술 시간이나 구성이 살짝씩은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대략 타임테이블이 다음 보시는 화면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논술평가가 지금은 올해는 50분으로 시간이 주어졌죠? 여기 보시면 50분으로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50분 동안 약수령과 논술형을 적어내야 되니까 본인이 이 50분 동안 실제로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작성할 수 있을지를 실제로 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설명회에서 채용 설명회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서본결이 구성된 글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너무 초반에 힘을 실어서 서론만 완벽하게 작성한다고 한들 그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본결을 다 적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을 나는 10분 정도면 몇 줄을 적을 수 있을지를 미리미리 연습 시간에 체크를 해놔야 실제 시험에 가서 50분 동안 시간 배분을 하면서 논약수를 모두 다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좌를 따라가시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시간에 맞게 적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지만 실제로 사람마다 글씨 쓰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10분에 얼만큼 적을 수 있을지를 직접 써보고 체크해보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다. 생각보다 글씨를 안 쓰고 요즘에는 키보드로 작성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는 많이 했는데 가서 작성 시간이 부족해서 알고 있지만 못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예상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행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면서는 신년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경우에는 이 신년사가 특히 하반기 5급 채용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술 부분에서는 더 그러한데요. 저희가 신년사들만 각 계열사 사장님들과 회장님들의 이야기만 잘 들어보더라도 어떤 문제가 각각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를 조금 예측해보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농협은행부터 시작해서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순으로 회장님, 사장님, 행장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지주, 농협은행 위에 농협금융지주가 있죠. 그 위에는 농협중앙회가 있고요. 자, 근데 농협금융지주 회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농협금융지주의 회장님의 이야기가 가장 자세하기도 하고 이 분의 경력사항을 보면 원래는 은행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중앙회에 갔다가 지금은 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회장님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은행의 행장님의 이야기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계열사 행장님보다 살짝 위에 있는 분이니까 이분의 이야기도 은행이나 중앙회 채용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농협금융가족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의미 있는 부분들만 체크하면서 보면 농협금융 출범 이후 단기순이익 2조 원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손익을 실현함으로써 범농협 수익센터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여기 보시면 ESG 경영체제를 확립하자 탄소중립 선언 등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선도금융사로의 전환을 공식화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사업 기반을 확보하였고 고객 중심 종합 플랫폼으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 작년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근데 여전히 이 부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ESG 관련 논술 문제, 탄소 중립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종합금융 플랫폼. 자, 이 종합금융 플랫폼이라는 건 과거에는 은행은 은행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증권은 증권대로 따로 있었다면 요즘에는 슈퍼앱이라고 그래서 모든 계열사들의 기능이 하나로 뭉쳐진 그런 모바일 뱅킹, 모바일 앱 서비스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건 꼭 농협뿐만 아니라 KB나 신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금융 플랫폼을 슈퍼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종합금융 플랫폼의 진화 방향을 논하라, 서술하라, 슈퍼앱의 발전 방향을 논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마이데이터 관련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디지털 분야에서. 자, 그 외에도 농축협 보험 특례 연장, 농작물 재해보험의 안정적 사업 기반 확충,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올해 두드러지는 부분은 많은 행장님과 회장님들의 이야기에서 과거에는 두드러지게 나오지 않았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채용 공고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글로벌 분야가 과거에는 아예 없었는데 이제 글로벌 분야가 생기고, 글로벌 분야를 힘을 실겠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의 원년이 올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경영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에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글로벌에 지원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분야는 계속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타행들의 경우에도 채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은행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적은데 채용은 글로벌 부분에서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들은 과감하게 지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모 수강생 분께서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아직 졸업은 못 하셨어요. 졸업은 못 하셔서 사실은 지금은 고졸과 같은 상태이지만 농협은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농협은 생각을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영어는 잘하시고 아직 졸업은 못 하셨는데 이번에 이 농협 쪽으로 글로벌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분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행이나 기업은행의 글로벌 분야에 지원을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코칭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본인이 어느 정도 영어에 자신이 있다, 경제금융에 조금 자신이 없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글로벌 쪽으로 지원은 방향을 잡아보는 게 미래 트렌드에 비추어 봤을 때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올해 경제는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은 됐지만 이제 2022년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이게 재확산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으로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자,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논술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혹은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하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하라.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금융권 입장에서 논하라. 경기 위축이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하라.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금융산업은 금융업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다양한 사업 모델 허용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자, 과거에는 은행은 은행 업무만, 막 금산분리 원칙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금산분리, 은산분리. 예전에는 은행이 다른 산업과 융합이 되는 게 굉장히 법적으로 촘촘하게 막혀 있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삼성이 은행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삼성이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들이 예금해 놓은 돈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사업에 막 쓰고,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도산하게 되면 그게 다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책임이다 보니까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을 매우 강하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일정 범위 안에서, 특히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라고, 그래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런 길을 열어주는 규제 완화가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요즘에는 다른 산업군과 융합이 되거나 함께 일하는 일들이 조금 과거에 비해서 강해졌는데요. 그러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농협의 경우에는 꽃배달 서비스를 오런뱅킹에서 하기도 하고,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인 땡겨요를 출시하고, 이런 식으로 은행이 IT 업계로 진출하거나 IT 업계가 은행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행장님의 신년사에 보면 금융산업은 금융업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고, 사업 모델 허용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슈퍼앱도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마이데이터 시대와 함께 종합금융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될 거다. 자, 여러분은 그럼 만약에 디지털 IT 문제로 종합금융 플랫폼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마이데이터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농협, 금융계열사들의 진화 방향을 서술한다면 어떤 식으로 서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이와 같은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 환경의 거센 변화 속에서 올해 농협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문제가 논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둘째,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의 이행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자,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의 확대. 여러분은 만약에 면접에서 ESG 시대에 어떤 금융상품을 개발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토의하거나 할 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물론 논술, 약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과 지역사회, 환경에 기여하는 농협금융의 존재 가치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안내를 진행하는 동안 이 신년사나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이 신년사의 경우에는 교환에 이제 들어있기도 하고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블로그나 교환에 있는 내용으로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로 들어있습니다. 자, 셋째, 글로벌 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과거에는 없었다고요. 글로벌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모든 경영진의 입에서 이 글로벌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이 진출국에서는 사업 모델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여주시고 신규 점포 개점 초기 사업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글로벌 인력 확보를 위해 업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겸비한 글로벌 전문가 양성에 전 계열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농협은 계열사 상관없이 학벌, 전공 상관없고 업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이 있다면 뽑겠다. 과감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도 하나 보이는데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냐면 범농협의 시너지 강화 방안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농협금융만의 글로벌 특화 사업 모델 성공 사례를 발굴 육성하고 공통 진출 국가 내 계열사 간 시너지도 활성화해야 한다. 자, 농협은 계열사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함께 일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과거에 논술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넷째, 고객 자산 관리 및 은퇴금융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자, 지금 이제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이제 우리나라는 넘어가고 있고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주나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논하라 서술하라. 그럼 기본적으로 은퇴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은 논술에 나와야겠지. 은행의 비대면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NH자산과 증권의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또 은행이랑 증권을 함께 융합해서 고도화하자.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방안이기도 한 거죠, 이게. 아울러 은행 특화 점포인 NH 올백 종합자산관리센터와 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전문적인 자산 및 은퇴 컨설팅 역량을 제고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 이런 지금 100세 시대 연구소 종합자산관리센터 NH자산 플러스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이 찾아보면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평가 항목을 안내드리는 시간에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암기해 놓으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머릿속에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 NH자산 플러스 자산관리 은행 특화점포 올백 종합자산관리센터 이런 이름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농협금융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금융산업은 업의 경계 붕괴. 자, 아까 이제 금산분리 은산분리도 완화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나오고 이러면서 업의 경계가 붕괴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런 단어를 통칭해서 빅블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카카오톡이 은행으로 진출하고 페이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진출하고 은행들도 꽃배달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업의 붕괴인 거죠. 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으로 인해서 융복합 서비스들이 이전보다 더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은행의 논술 문제, 작년에 파괴적 혁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죠. 자, 이제는 플랫폼 생태계, 유니버셜 뱅킹, 메타버스, NFT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이해와 대응 능력이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현재 플랫폼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유니버셜 뱅킹이 뭔지, 메타버스가 뭔지, NFT가 뭔지를 이해하고 관련 내용들을 서술하라고 나온다면 서술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겠죠. 자, 여섯째, 범농협 수익센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먼저 금융지주 회장님의 신년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협은행장 권준학 행장님의 신년사
2022년도 신년사 전문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농협은행장 권준학 행장님의 신년사 2022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경력사항을 살짝 살펴보면 중앙회와 은행을 넘나드시면서 살아오셨고 다른 부분들보다도 퇴직연금이나 개인 고객 부분에서 오래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보통은 자신이 잘하는 걸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금융 쪽으로 성장하신 분은 행장이 되고 나서도 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싣고, 기업금융을 위주로 성장해 오신 분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싣고, 디지털 분야에서 성장해 오신 분이 행장이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힘을 싣게 되겠죠. 아까 위에 보신 금융지주 회장님은 예전에 농협은행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고지서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농협금융지주 회장님 손병환 회장님은 금융지주에 가기 전에 은행에서 이제 종이가 아니라 고지서를 스마트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농협은행에서 처음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은 분이고, 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 사랑하는 농협은행 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었지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은행 출범 이후 최대 손익을 거행함과 동시에 시중은행 대비 열의한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성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애자일 조직을 필두로 속도감 있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NH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출시되었고, 지속적으로 회장님들과 행장님의 이야기에서 마이데이터 이야기가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는 여전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인 NH 자산 플러스가 이것도 계속 중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100만 고객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최고등급 획득, ESG 실천기업 금융지원 확대, 12개 법원 금고 신규 유치, 런던, 홍콩 글로벌 사업 신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괄목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글로벌을 확대하고 있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승이 예측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자, 가계부채가 원래는 사실은 한국에서 계속 문제가 안 된 적은 없어요. 가계부채가 700조일 때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계속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특히 더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면요, 금리가 인하될 때는 가계부채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금리가 인상될 때 그동안 쌓아놓은 부채가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가계부채 이야기가 다시 중요해지고 키워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상 예측되고 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기준금리 상승이 예측되고 있는데,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는데,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인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문제죠. 자,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정부 출범되고 사회 전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고객 기반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빅테크가 금융업 전반에 진출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고 디지털 금융 플랫폼 경쟁을 선도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 본연의 역할을 완수해야 합니다. 2022년 전략 목표를 고객 중심 초혁신 디지털 뱅크 도약으로 정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 범농협 수익센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농업농촌을 위한 수익센터라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업농촌을 위한 수익센터? 왜 농협은행이 농업농촌을 위한 수익센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농협은행이 이제 지역 단위 농협들은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을 위한 은행이라면, 작은 지방 소규모 은행이라면 농협은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죠. 그러면서 수익을 벌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농협은행의 수익이 그냥 농협은행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중앙회로 보내고 다시 도농 상생을 위해서 중앙회에서 농협은행이 벌어들인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농촌 수익센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를 위해 금리 인상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사업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자,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냥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따가 함께 살펴볼 평가 항목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 먼저 쭉 정리하고 평가 항목 살펴보는 걸로 넘어갈게요. 또한 가계부채 관리의 강화에 대비하여 기업금융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시설자금 중심의 기업 여신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다양한 금융
금융사업 진출로 금융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행 내부 조직 문화와 직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올려야겠습니다. 오런뱅크 내 금융계열사 핵심 서비스 연계하여 업권 간의 장벽을 초월한 종합금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금융 플랫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금융 플랫폼이 디지털 부분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셋째, 농협금융에 특화하여 ESG 경영을 선도해야 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이야기죠. 금융지주 회장님 이야기에서도 컨설팅을 통한 스마트팜 지원 확대로 친환경 저탄소 농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농협금융 대표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형 ESG 특화 상품을 출시하여 지속가능 경영 대표금융기관 브랜드 포지셔닝 공고히 하겠습니다. 공공금융기관 전문은행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NH 자산플러스의 고도화를 통해 누구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중화해야 합니다. 행장님이 개인금융, 은퇴설계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을 건너면 배는 두고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배가 아까워서 가지고 가면 본래의 장점이 단점이 된다. 그래서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재구포신의 정신으로 우리는 과거에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법을 바꿔 근본적인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중앙회 회장 이성희 회장님의 2022년 신년사 전문을 살펴보면서 또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중앙회 회장님이 되시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이민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쭉쭉쭉 넘어가서 상호금융과 농협은행 모바일뱅킹 가입 고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농협이 디지털 금융의 강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농업인들께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농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과 업무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넓히면서 조직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왔습니다. 사랑하는 농협 가족 여러분,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래서 함께하는 100년 농협은 농업, 농촌의 발전을 이끌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희망의 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추진해야 할 3가지 혁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끌어 나갈 농업 혁신을 해나가자. 농업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커지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 농축산물 수입 개방 등의 위기는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농축산물의 수입 개방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세부 카테고리로 CPTPP 가입이라던가 RCEP 가입이라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역 자유화 FTA에 여기저기 한국이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 체제에서 먹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안타깝게도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해외 값싼 농수산물들이 밀려 들어오면 손해를 보고 농업 기반들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축산물 수입 개방 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무역의 자유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는 탈세계화 혹은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FTA나 여기저기 무역 자유화 기조를 확대해 나가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게 농업의 위기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이 약수를 해보는 연습을 조금 가지셔야겠죠.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먼저 농업인에 대한 범농협의 지도 지원 역량을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상품 개발과 품질 고급화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축산물 상품 개발, 유통개혁 혁신, 첨단 정보기술, 디지털 농업 확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에 대한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탄소 정책은 영농 생산비 증가를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농업 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석유나 석탄 이런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했는데 점점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비싸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다. 탄소 중립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자유무역에 따른 농축산물 수출입 개방 확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큰 변화이다. 자, 이거 방금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농업을 책임져 나갈 젊은이를 농촌으로 유입하고 육성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청년농 육성 방안 생각해 보셔야죠. 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뭔지 약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객관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하는 곳 이외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부 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대 연 500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지역 상품권이나 아니면 특산물로 기부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부자의 경우에는 내가 이거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다 세금 내는데 그냥 농촌에 기부하고 나 특산물이나 듬뿍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작되면서 기부금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농협이 최고의 유통 강자로 우뚝 서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여기도 다른 분야와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이다. 아까 빅블러 이야기했고 슈퍼앱 이야기했고 그런 것과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죠. 자, 최근에 소비자는 사회적 가치를 또 중시한다. 또 ESG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합니다. ESG 어떻게 해나가야 좋을지 또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행장님, 회장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이 힘을 싣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각 파트에서 농업 분야, 그리고 경제금융 분야, 디지털 IT 분야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구나를 큰 틀에서는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 문제들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잡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성희 회장님이 들어오면서 농협의 비전이 비전 2025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이제 새로 비전이 세워졌는데요. 비전과 함께 농협 5대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과 관련된 객관식과 관련된 문제는 해당 파트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저희가 지금까지 채용 공고도 한번 살펴보고요. 예상 문제가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도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인지했다면 그걸 어떻게 써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평가 항목과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년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그 부분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고 싶은 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들의 평가 기준에 좀 맞춰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농협은행에서 얼마 전에 진행한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께 일정 부분의 평가 포인트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은행의 채용 설명회 안내이기는 하지만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나 기타 금융지주들의 회사들도 모두 다 같은 객관식이나 논술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평가 방식 역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출제 분야는 농업, 농촌, 한문항 이건 약술로 나올 거고 금융경제 두 문항 중에 택일, IT 디지털 두 문항 중에 택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서술할 때 논리성, 창의성, 전문성 등 각각의 평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창의성을 보여주려면 어떤 논제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문에 나온 이야기 말고 어느 정도는 나만의 창의적인 이야기를 서술하시는 게 득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 논술 작성 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합리성이나 수용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 자, 창의적인 건 좋지만 합리성이나 수용성이 결여되는 건 안 된다. 농업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거기에서 갑자기 허무맹랑한 화성에다가 농사를 짓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합리성이나 수용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창의적이라고 평가되지도 않고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창의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창의력이 무엇인지는 개별 사례별로 다음 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출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고, 자, 이따 기출 문제들은 여기서보다 더 자세하게 함께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예제로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리 인상의 문제는 작년 나온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고요. 2017년에 나왔던 2017년에도 금리가 인상되다가 또 그 다음에 2019년 지나면서 인하되다가 다시 또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작년에 나온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2017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나왔던 문제가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경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여기 보면 출제 분야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에 문제 수준은 신문에서 다루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상하건대는 작년이나